아까 처음에 이제 발제하실 때에 뭐 일부 가발을 하셨는데, 저도 뭐 잠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아마 팩트시트하고 그다음에 SCM 금년 떴고요, 11월. 공동성명을 보신 분들은 그걸 느꼈을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한다, 한국은 어떻게 한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어떻게 한다, 뭐 되게 이런 식으로文장들이 쭉 나가는데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하는 것은 다 말뿐이에요, 말.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위 공약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든가, 핵 억제 재확인한다든가, 또 뭐 농축과 제철이 이걸 뭐 지지할 수 있다든지, 이것은 이제 조건을 붙인 거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게 다 지금 현재 말로 다 때리는 것이고, 핵잠수함 승인도, 근데 일단 말로는 승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한 것은 다 돈이에요. GDP 3.5%에 해당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겠다. 이거 뭐 거의 50, 현재 수준에서 봤을 때 50% 정도 증액이나 마찬가지. 지금도 이미 국방비는 너무 많아요. 60조 원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어, 그 국민 1인당 GDP가 이렇게 높은 나라가 거의 지금 뭐 몇 위 안에, 10위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무기 구입에 250억 달러, 주한미군 포괄적 지원에 330억 달러. 이것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아마, 이게 좀 불분명합니다. 포함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는데, 이렇게 좀 불분명하게 해가지고 조금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은 그나마 조금 칭찬할 만하죠. 근데 이것도 어차피 많이, 그러니까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자권 전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약속이 없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벌써 한 20년 전인데, 그때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주한미군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 한국에서 그것을 재확인했어요. 이게 이제 대통령의 정상회담 수준에서 재확인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소위 동맹 현대화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다시 말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역할 변화, 이거에 대해서 정상 차원에서 확인한 셈이 되고, 기타 다른 것도 뭐 있지만은 실제 국방과 안보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그냥 뭐 대북 억제, 그다음에 뭐 다국적 공동 대응한다는 거, 이것은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많은 위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 연합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도 있고, 그 연합훈련은 사실은 미국을 위한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군과 함께 연합훈련을 함으로써 자기네들의 그 전투 역량이라든지 작전, 능력, 이런 것들을 배양하고 우리 한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반도 평화에 오히려 지금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죠. 북한이, 모든 안보 문제나 국방은 상대가 있는 것인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연합훈련을 함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자동적으로 어, 올라가고 오히려 평화를 저해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대체 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의 팩트시트하고 안보협의회 공동성명, 이걸 보면은 대한민국이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그 의구심을 넘어서 도대체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이렇게 해 주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이재명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럴까? 사실 저 잘 모르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어,
대략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 정부가 안보 문제는 모든 것을 미국으로 귀일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 다 미국 없이는 안 된다. 이런 그 생각이 이게 뭐 전략적인 판단에서인지 아니면은 거의 종교적인 신념에서인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마 확신범 수준 같아요. 범자를 붙여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분들한테 확신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는 거죠. 그래도 안보에 도움이 된다. 한미동맹 강화 외에는 안보에 다른 답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생각과 신념이 거의 체화된 상태가 아닌가. 어, 아니, 그러면 그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노선과, 어, 그 배치되지 않느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바로 국익이고, 이게 바로 실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지금 여기 계신 분, 열 몇 분들, 어, 또 많은 그 진보 진영의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국익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실용적인 면에서. 이런 그 멘탈을 가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참 이게 난감한데요. 그래서 이제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한미동맹 강화가 유일하면서도 실용적이면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경제 분야에서 잘 설명을 하셨지만 안보 분야에서도 왜 이게 위험하냐 하면은 이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 안보 관련해서 딜레마는 이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국방비를 늘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그 군사력이 봐도 무기의 그 화력이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전문 용어인데 화력은 세계에서 5위, 6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미 우리가. 뭐 핵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다 가중치로 계산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더해가지고 국방비를 50% 이상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무기를 더 많이 사들이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똑같이 생각하죠. 무기를 더 많이 사들이고 개발하고 도입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안보가 위태로워지죠. 다시 말해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가 안보를 약화시키게 되는 딜레마적인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평화가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안보 딜레마예요. 국미 경쟁이. 이걸 지금 뭐 너무 뻔한데 이걸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대로 가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동맹을 강화하면은 상대방도 똑같이 동맹을 강화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짧게 북한이라고 합시다.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 작년에 이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 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같이 그 싸우고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군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요. 군사 기술도 과거의 북한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제 북한도 첨단 재래식 무기 빠른 속도로 지금 무장을 하고 있어요. 핵무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북한이 만약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런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고 하면은 우리가 동맹을 강화하면은 그 동맹을 강화한 효과가 상대의 동맹 강화로 인해서 더 오히려 더 나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죠. 뭐 이런 그리고 동맹을 강화하면은 이제 겉보기에는 안보가 튼튼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공짜로 되는 게 없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은 미국에 대한 의존성,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책의 자율성을 포기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내막을 좀 알만한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국은 법적으로 식민지는 아니지만은 사실상의 식민지. 자율성이 없다는 거죠. 을사늑약이 120년 전에 체결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 일본과 미국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다 이거죠. 글쎄요, 뭐 한일 합방 정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거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의 많은 사람들은 거의 한미 합방 이런 것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 심각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다 관여하고 있어요.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이제 정보가 필요하죠. 그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기능은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지금 주류 언론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위 진보라고 하는 언론조차도 난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찬양 일색으로 나가는 거 보면 도대체 생각이 있는지 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방비. 국방비는 뭐 미국 무기를 사오면은 그만큼 우리가 국방력이 강화되니까 뭐 좋은 점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돈을 다른 데다가 쓰면 국방력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첨단 국방 그 기술과 무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은 그냥 구매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진정 의 동북아 어, 이 주변 사강들이 세계 1, 2, 3, 4등 국가들인데 이런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자주국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집약된 게 바로 핵잠수함입니다. 이 핵잠수함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핵 무장 잠수함이 아니에요.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장은 재래식 무기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국방비에 들려면 다른 귀중한 그 기회 비용을 여기에 쏟아 붓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보유하면은 상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까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딜레마예요. 군비 경쟁이 동북아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동맹 딜레마입니다. 자, 이거 그 돈 많이 들여가지고 미국 법도 어떻게 고쳐가지고 어,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거 어디다 쓸 것입니까? 이걸 핵추진 잠수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거죠. 바닷속에 들어가서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연료를 공급받지 않고 디젤처럼 거기서 기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대양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 북극해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태평양 한가운데 이상 넘어가야 되고 거기에 우리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결국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이쪽 남쪽으로 가면서 중국 견제하는데 활용이 되는데 누구에 의하여 활용이 되겠습니까? 미국에 의하여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율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적인 자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국가 전략에 맞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중국을 적대국으로 생각하면서 군사력 증강을 해야 됩니까? 참 재미있는 현상이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외교 중요하고 대화 중요하고 뭐 경제 중요하고 막 얘기하다가 군사 문제만 딱 나오면은 갑자기 한쪽 그 뇌가 먹통이 돼버려요.
그리고 오직 군사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요. 우리는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군사력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이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니고 전략을 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뭐 이런 상대에 대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와 대화, 경제 협력 이걸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합리적인 군사적 대응 방법이 나오게 돼 있죠. 여기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도대체 전략적으로도 아무 쓸모없는. 그런데도 참 세상사 묘하게 오늘인가 어젠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협상에서 가장 큰 성과가 핵추진 잠수함 이거 승인 받은 것이라고 그래요. 아, 물론 이제 대통령이니까 일반 국민들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고급 정보를 다 가지고 있겠죠. 고차원적으로 생각하겠죠. 아무리 고급 정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차원적인 전략이라 할지라도 상식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인식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특히 이제 여기 경제, 관세하고 투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어, 협력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다가 그게 안 되면은 협력 자체를 끊는 방법.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게 이미 이제 말씀하셨고. 그럼 안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 투자하고 투자에서 이제 상업적 합리성이라고나 아주 멋진 말이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 사 상업적 합리성. 그러니까 돈 돼야지 한다는 것이죠. 그럼 안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는 안보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평화에 도움이 되면은 하고 평화에 도움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어, 이 거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미 동맹도 뭐 반미하자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미국하고 잘 지내면 좋죠. 중국하고 잘 지내는 것도 좋고 똑같이 다른 여러 나라들과 잘 지내고 한미 동맹은 특별하잖아요. 뭐 부인할 수 없죠. 특별하게 잘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의 목적, 다시 말해서 평화죠. 그리고 주권, 이거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까? 안보에서 주권하고 평화잖아요. 이거 도움이 안 되면은 버려야 됩니다. 그럴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지금 월급 많이 받고 열심히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밤새 고민해가지고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어, 우리 국민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고 힘도 모으고 많이 모이고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의 이제 종교화되다시피 한 한미 동맹에 관한 그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말만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지금 한 6개월 됐죠.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하고 비교하면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그건 그렇고 우리가 제대로 안보를 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예리하게 감시하고 비판하고 어, 그 말이 대통령의 말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에, 어, 제안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그리고 최상의 국익인 평화, 자주 이런 것을 실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